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벨마비의 급성 관리에 침술과 키네시오 테이핑을 이용한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저는 자생한방병원 재활의학과 이한솔입니다. 처음에 논문이 기재된 저널과 저자를 소개하고 벨마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본 후 본 논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널과 저자 소개입니다. 이 논문은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이라는 저널에 실렸고 2020년 기준 임팩트 팩터는 2.063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논문을 저술한 시기에는 터키의 앙카라 코르병원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이스탄불의 오칸 대학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골관절염 치료, 류마티스 치료에 관한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마비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벨마비의 주요 타겟이 되는 안면신경은 7번 뇌신경입니다. 안면신경은 대뇌피질에서 출발하여 연수를 통해 안면 전체와 후두부에 분포하며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발병 원인으로는 벨마비가 가장 흔하며 과로로 인한 피로, 상한, 바이러스, 이성 대상포진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안면신경마비란 안면신경의 말초 섬유가 마비 손상되어 정상적인 근육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전두근, 알륜근, 협근과 같은 얼굴의 주요 근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추성과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안면신경이 뇌에서 빠져나온 이후의 경로에 병변이 발생하여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고 눈을 감기 어려워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데 비해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는 뇌 속에서 병변이 발생한 경우로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있고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진단에 쓰이는 도구로 주로 하우스 브렉만 스케일이 쓰이고 총 6단계로 나뉘어지는데 6단계는 완전 마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치료로 흔히 약물요법이 사용되는데 보통 스테로이드제와 항바이러스제를 병행합니다. 수술요법으로는 안면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고 보존요법으로 한방치료, 물리치료, 테이핑 등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본 논문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트랙입니다. 벨마비는 안면신경의 특발성, 급성마비로 약 30%의 환자가 잠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제 요법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보완요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본 케이스의 환자는 26세 여성으로 얼굴 왼쪽의 마비와 이통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진상 하우스 브렉만 그레이드 3이었습니다. 약물, 테이핑, 침치료, 물리치료를 받았고 3주 후 하우스 브렉만 그레이드 1로 떨어졌으며 치료는 종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침술과 키네시오 테이핑이 물리치료와 함께 벨마비의 급성 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유용한 보완요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 보시겠습니다. 벨마비는 모든 얼굴 단일 신경증의 약 80%를 담당하며 매년 10만 명당 11명에서 40명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은 안면신경의 염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염증 과정 자체의 원인은 불확실합니다. 안면마비의 정도를 측정하고 회복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임상도구는 The Modified House-Bregman Scale입니다.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제, 물리치료가 가장 다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키네시오 테이핑은 부종, 신경이완, 통증 및 기능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골격계 및 신경계 장애의 재활을 위해 다른 물리치료와 함께 사용되는데 벨마비에서 침치료와 테이핑의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원 첫날에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를 병행하여 투약하기 시작했고 키네시오 테이핑을 시행했습니다. 5일째에 침치료를 시행하기 시작하여 3일간 지속하였고 열흘째에 물리치료를 시작해서 열흘 동안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약물요법으로 프레드니솔론을 1일 1회 열흘간, 바라시클로비르 400mg을 5개씩 총 5일 동안 투여하였습니다. 침치료는 마비된 부위 쪽 혈자리와 함께 원위 치열도 시행하였습니다. 물리치료로 텐스, 바이오 피드백을 활용하였습니다. 키네시오 테이핑은 긴 테이프로 하나를 붙이고 가운데와 입 쪽에서 짧은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긴 테이핑은 귓바퀴 앞쪽 안면신경 영역에 25%의 장력으로 끝은 안면신경의 측두 및 하하가지 쪽으로 장력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짧은 테이핑은 입의 왼쪽 꼬리에서 50%의 장력으로 다른 쪽은 광골가지를 따라 50%의 장력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테이핑은 내원 첫날에 시행해서 이틀 동안 유지하였고 셋째 날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행하여 이틀을 더 유지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안면 좌측을 보시면 최대의 힘을 썼을 때도 입의 움직임이 비대칭적입니다. 바스 6 정도의 이통 및 안면부의 마비감과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하우스 브렉만 그레이드에서 3이었습니다. 동반 질환은 없었고 브레인 CT상 정상, 혈액 검사 정상, 웨이도 및 고막도 정상이었습니다. 3주 팔로우업의 결과 안면 좌측의 마비감, 불편감, 이통이 해결됐고 하우스 브렉만 그레이드 1로 떨어졌습니다. 치료 첫 24시간 만에 바스 6에서 2로 상당히 단시간 안에 크게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쓴 치료 후기를 보면 환자는 좌측 안면마비로 인해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됐지만 외래 클리닉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증상이 종종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였으며 특히 침치료 후에 심리적으로 안심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약 1년이 지난 시기까지도 어떠한 부작용 없이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벨마비 예후에 따르면 70%의 환자가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15에서 20%는 미용 후유증을 겪으며 중증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치료법으로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는 열흘간의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증상 발현 후 3일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제 병용요법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벨마비 치료에 있어 보완요법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얼굴 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는 얼굴 외형의 결과로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들을 겪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육체적 치료뿐만이 아닌 심리적 재활이 가능한 보완요법이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벨마비에 칩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는 임상진료 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침치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서적 장애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임상 증상에 대해서 침치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벨마비 환자의 우울증이나 불안에 대한 침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연구가 없습니다. 다음은 키네시오 테이핑의 효과입니다. 거위발 점액낭염, 외측 대퇴부 피부 포착 신경병증,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이 다양한 질환에서 참고 문헌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벨마비에 있어 키네시오 테이핑의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본 케이스에서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후 24시간 이내에
유의미한 통증의 완화가 나타났습니다. 키네시오 테이핑은 신경계통을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약화된 근육을 지지함으로써 근육 기능을 회복하며 피부 아래 림파의 혹은 보종을 줄이고 근경련을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아직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많은 수의 환자를 포함하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 의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계점으로 1번, 침치료, 키네시오 테이핑, 물리치료의 치료 효과는 자연 회복됐을 가능성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2번, 본 케이스에서 적용한 보존요법들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에 임상에서 이러한 치료법이 적용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3번, 임상적 변화는 하우스브렉만 척도, 사진 문서, 환자의 주관적인 보고에 의해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향상은 우울증에 대한 척도를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아 향후 더 많은 연구에서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관점에서 벨마비 환자를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계는 환자의 회복에 기여한 측면에서 이러한 보존요법들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침치료와 키네시오 테이핑은 물리치료법과 함께 벨마비의 급성 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유망한 보완요법입니다. 향후 벨마비 환자의 기존 치료법에 침치료, 키네시오 테이핑 및 물리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보완적인 치료의 효과와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대규모 무작위 통제 연구가 필요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